특별히 성인 지능에 대해서 좀 두 번째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그게 지각추론. 지각추론. 여기 보면 시공간 정보를 평가한다. 시간과 공간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시공간. 계속해서 같은 말인데 시공간 자극에 정확히 반응하는 능력. 그다음 비언어적인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환경과의 비언어적 접촉의 정보 및 질. 어떻게 비언어적인 접촉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다음에 세부 요소에 집중하는 능력. 조금 전에 한번 맛보기로 했지만 세부 요소에 집중하는 그런 능력들을 은근히 체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상황.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줍니다. 거기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각 추론 지수에서는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러한 지각 추론 능력을 검사할 수 있을까 해서 토막짜기 말이 쉽죠?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정육면체 토막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카드에 제시돼 어떤 그림이 제시되어 있겠죠? 이 그림의 순서대로 제한 시간 내에 맞춰 보도록 하는 거고, 빨리 했으면은 가산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14개 다 하면은 IQ 지수가 몇 점이 높아진 거 14점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시간 내에 하는 것은 시간이 빠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능이 높게 채점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지각추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능력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앞에 읽은 거랑 좀 비교하면서 보세요. 시지각적 조직화 있었죠. 공간적 구성, 시각적 분석과 통합.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해내고요. 전체를 부분으로 분석하는 능력. 이를 다시 통합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협업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방식과 시간적 압력 하에서도 작업하는 능력들, 인지적인 유형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부모나 이제 교사들이 뭐 산수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 능력은 굉장히 많은 추론이라든지 통합하든지 그런 개념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수포자들이 너무 어려운 수학 말고 수학적 기호나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굉장히 지능에 도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임상적 측면은 계속해서 뒤에랑 비슷한 개념이 나오는데 너무나 심사숙고하거나 너무 심사숙고해. 이런 거는 뭐로 체크될 수 있겠습니까? 강박으로 체크가 되니까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관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방식을 관찰해야 되겠죠? 집중력 있게 하는지, 주의가 산만한지, 인내력. 하다가 14문항인데 지쳐갖고 8문장 하고 지친다든지, 보속성. 보속성은 뭐냐면은 뭔가 계속해서 만약에 대입했어요. 빨간색을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어떤 색을 해야 되겠어요? 흰색 같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를 보속성 또는 보속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퀴즈 문제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저거 1번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랬으면은 2번, 3번, 4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1번 이런 경우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보속성 또는 보속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사고 과정 어떤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애 같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할 수 있는 건 약간 좀 자기애성이나 자기 실수를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유의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은 토막짝이기 때문에 기괴한 해결 방식. 분명히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세로로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카드 위에 토막을 쌓는다든지 그림에 쌓지 않고 등등 기괴한 해결 방식은 무엇을 의심해 볼 수 있냐면 항상 현실 검증 능력, 뭔가 특이하다. 르가 일반적으로 넘어가면 현실 검증 능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경심리라는 것은 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뇌, 좌방구, 우방구,
특별히 어느 쪽 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자반고가 손상된 환자는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에 자꾸만 실수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토막자기 할 때부터 이 사람이 세부적인 거 못해.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반고 손상을 의심하면서 여러분이 검사를 해야 되겠죠. 우반고 손상은 뭡니까? 어떻게 어떤 다른 시공간 능력의 손상이 있지는 않은지, 위에 봤더니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자반구, 우반구 어떤 신경 심리학적인 것도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반응이 너무나도 느린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그런 경우는 지나치게 느린 경우에는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응이 너무 느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렬, 매트릭스라고도 하죠. 매트릭스 행렬 추론이 있으면 26개 문항인데, 자, 일부의 네모칸 안에 물음표 같은 거를 넣어요. 어떤 네모 안에 물음표를 놓고, 자, 요 물음표 안에 어떤 도형이 들어가야 되는지 번호로 맞히거나 아니면 그 도형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만약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도형 안에 뭐가 빠져 있다. 이곳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찌 보면 뭐 퍼즐과 비슷하긴 하지만 퍼즐과는 좀 다른 행렬을 뭐 한다고요? 추론해 보도록 하는 26개 문항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가? 반복되는 거, 시지각적, 조직화하는 거, 추리력, 여기에는 비언어적 추상적 사고 능력. 아까 추상적 사고란 말까지 나오진 않았죠? 통합이라, 이런 추상적으로 머리를 굴려봐야 돼요.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분은 행렬, 이거 추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행렬 추론은 말 그대로 추론 능력, 특히 추상적 사고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부부가 전체의 관계를 파악하고 충동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능력 등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때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반응 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니까 시간 제한이 없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해서 점수를 깎거나 그러진 않고 얼마만큼 그 사람이 물음표 안에 있는 것을 잘 찾아내는가, 추론해내는가 그 능력을 보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경우 어떤 색깔을 잘 못 찾아 생명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도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퍼즐이죠. 여기 비주얼이라고 되는 눈으로 보는, 이렇게 공간을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하는 퍼즐이라는 것에 있어서 행렬 추론하고 좀 다르죠. 행렬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건데요. 눈에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가 똑같죠. 그래서 시지각적 조직화, 아까랑 반복되고 있죠. 재인, 검증, 주의 집중력을 지속할 수 있는가, 전체를 부분으로 분석하는가, 부분들의 전체를 관계를 할 수 있어야지만 예상할 수 있죠. 사람 그림을 그리고 퍼즐 맞춰주면 여기는 눈이 있어야 된다, 코가 있어야 된다 등등등 전체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퍼즐에서는 필요합니다. 공간적 추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언어적 시각적에 대한 추론, 그다음에 유동적 지능, 인지적 융통성. A를 하나 맞춰봐도 아니면은 융통성으로 다시금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속증을 알아볼 수 있겠죠? 한 번 했는데 안 맞추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서 여기 보시면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능력. 자발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안 맞으면 다른 퍼즐을 갖다 놓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상적 고려점은 신경학 손상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길다는 거. 이렇게 너무 어려운 퍼즐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줄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번호의 반응 선택지를 선택하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보속증. 한번 틀렸는데, 그래서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경우를 보속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게의 비교. 말만 들어도 쉽죠? 무게를 비교해 봐서 어디가 높이 나가는지 이렇게
그림을 보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무게 비교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기억이라든지 주의 전환 능력, 인지적 유연성, 충동성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능력, 그러니까 앞에 퍼즐과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재고 있습니다. 자, 무게 비교는 그렇게 어려운 인지 능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좀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진 곳 찾기. 이것도 24문항. 또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것들이죠. 주어진 그림에서 있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 즉 중요한데 빠진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데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중요하다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꼭 이걸 못 찾는다. 그러면 시각적 주의 집중력이 좀 부족하거나 본질과 비본질,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본질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잘 못 찾아낸다든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 문제 자체에서 중요한데 빠진 부분을 찾아냅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각적 기억, 유동적 지능, 그다음에 시간적 압력 하에서 작업하는 능력. 이렇게 좀 긴장이 심한 경우에는 강박증이 있는 경우에 빨리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못하진 않은지, 일단 강박적 성향을 그래서 체크하고 너무 우유부단하지 않은지는 체크합니다. 시간 제한은 뭐라고? 20초. 20초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더 빨리 하려고 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가, 자, 빠르게 대답했어. 근데 틀려. 그럼 뭐야? 충동성. 제한 시간에 대답하지 못, 20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주거든요. 그러면 뭔가 진단적으로 다른 것보다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인지 기능을 좀 낮지 않은지 여기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이 좀 체크하셔야 되고, 분명히 빠진 곳이 있는데 빠진 곳이 없다고 막 주장하는 반항성, 적대 이런 거를 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인 것만큼 이거를 잘 못하면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실 검증력. 아까 뭐 행렬 추론이라든지 이런 거 어렵지만 이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검증력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반곤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작업 기억. 말 그대로 작업을 워킹, 메모리, 기억을 어떻게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억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작하고 기억을 조정하고 결과를 산출해내는 능력. 말 그대로 기억해냈던 것을 얼만큼 끄집어내느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attention, 집중, 그 다음에 정신적인 통제, 추론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작업 기억에서는 체크합니다. 먼저 숫자 8문항인데요. 첫 단계에서 바로 따라 외우고, 개수가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자 1, 3, 10, 15 보통 성인은 4개까지는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3, 10, 15 그 다음에 6개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거꾸로 또 해보는 거죠. 6개란다면 1, 3, 10, 15, 17, 25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꼭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은 25, 17 하면서 뭐를 지금 해야 돼요? 들었던 것을 다시금 떠올려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작업 기억이 되는 거예요. 6개까지는 보통은 성인은 할 수 있는데 6개 아니면 4개 뒤에 나오겠지만 3개까지도 못한다. 그렇잖아요? 1, 8, 9 해보세요. 1, 8, 9 거꾸로 해보세요. 9, 8, 2 3개 정도는 성인은 할 수 있는데 3개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지 기능을 굉장히 낮다는 것을 웬만큼 알 수 있는 숫자. 그래서 여기에는 기억의 인출 되셨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숫자에서 했습니다. 임상적 고려점은 낮은 기억력의 문제인지 연속적인 처리 능력의 문제인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고, 처리 능력을 잘 못한다는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인과 청소년은 전형적으로 순서대로 따라하기보다 따라하기에서 1, 2자리 더 긴 수영을
보이는 따라 해보세요 하면은 4자릿수가 아니라 5자리, 6자리까지 이렇게 긴 수행을 보인다는 거죠.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다른 과제는 실패하는데 이 검사에서는 뭐요? 굉장히 좋은 수행을 보여요. 이 사람,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 과제잖아요. 단순 과제는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능력이 있나 이런 것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뇌 손상이 있는지 특별히 3자리까지만 성공한다면 뇌 기능 장애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자리까지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통 성인은 몇 개까지 한다 하면은 6개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9개, 10개까지 한다. 굉장히 무슨 기능이 좋은 거 여기면은 작업 기억. 이렇게 뭔가 산출해내는 기억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수.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 거죠. 자, 24 더하기 15는 얼마입니까? 47 빼기 15는 얼마입니까? 이런 이제 간단한 거를 뭐로요? 암산으로 하는 22문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집중력, 여러 가지 기억의 인출. 여기서는 작업 기억에서는 핵심이 뭡니까? 기억의 인출이라는 거. 인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요구되는 계산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하면 수학적 능력이 좀 부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런 게 다른 행동적 및 인지적 가설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결론은 이게 다행히 산수 능력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것은 없는지 전체 살펴보셔야 됩니다. 반응 실패는 계속해서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특별히 추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것이 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적 기억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제가 아는 어떤 성인도 즉시적 기억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아스퍼거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천재들이 속도는 느린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굉장히 빠르고 일반적인 질문에는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그 청년은 굉장히 그 IT 기업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자친구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니? 물어보면은 실제로 보세요. 그래, 영철아, 너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도대체 여자친구는 너한테 뭐가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최소 15초 이상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매번 그래. 매 질문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즉시적으로 이렇게 해내는 거,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은데 그 청년이 머리가 좋다니까요. 굉장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기억이 좋은데 요거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만나서 네 친구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거는 네가 바가지 긁으면은 더 늦어진다. 더 늦어진다. 너가 그런 애인 줄 알고 선택했으니까 답이 없으면 천천히 열으세. 그러는 것이 얘가 스트레스 오히려 안 받고 굉장히 부부관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순서와 이것도 숫자와 유의를 불러줍니다. 숫자는 커지는 순서대로, 유의는 이름 순서대로 외워보세요. 제가 만약에 막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2, 18, 5, 7, 9 이렇게 했으면 순서대로 18이 제일 뒤에 가야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요일도 무작위로 한 다음에 자, 월요일부터 순서대로 세세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또 체크하겠어요? 주의 집중력, 주의의 포, 청각적 단기 기억력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인지적 유연성 이게 순서화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꾸만 임상적 고려점 3번째 줄 보시면 불러준 숫자와 유일은 기억을 해요. 숫자 기억해요. 다 기억했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해라. 무슨 순서대로? 커지는 순서대로. 만약에 아까 내가 불러준 게 뭐였죠? 네, 2, 7, 5, 8, 9. 그랬지? 자, 그럼 그 순서대로 해봐. 다 또 해서 2, 7, 5, 8, 9. 자, 순서대로 해보라고. 그러면 2, 5, 7, 8, 9. 이 5만 바꾸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된 순서로 반응하거나 그러면 순서와 능력의 문제인지 단기 기억의 기능의 문제인지 이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면 처리 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지능의 처리 속도. 다 단순한 시각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훑어보고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그다음에 차례를 밝히고 변별하는 능력과 함께 단기 시각 기억, 주의, 그다음에 시각과 운동, 협업 능력. 자, 앞에는 아까 인출적인 걸 봤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협업을 해서 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동형 찾기. 자, 처리 속도니까 시간 제한이 있겠죠, 그죠? 120초. 꽤 깁니다. 120초면 2분 안에 왼쪽에 제시된 2개의 표적 기호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기호를 줬겠죠. 별표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기호를 주고서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5개 중에 하나가 있다. 자, 문제는 제시가 어렵지 않겠죠? 그런 제시기호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시각적 변별력이라는 탐색 속도, 처리 속도, 특별히 속도, 처리 속도, 정보 처리 속도. 왜냐하면 2개 중에 하나 찾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데 이런 걸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런 조직화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계획 능력이라든지 정확성과 세부에 대한 강박적 집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임상적으로는 하기 전에 시각적 손상이 있지 않은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자, 점수가 낮다면 특별히 여기서 답을 찾는 것이야. 왜 그런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관찰이 필요하냐? 이를 통해서 시각, 운동, 협업이 부족한지 주의 집중력, 동기 수준, 시각적 문제, 완벽주의, 강박적 경향, 불안. 즉 심리적인 요인이 잘 나타나고 있죠. 처리 속도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기호 쓰기. 기호 쓰기는 문항이 꽤 많습니다. 135문항. 굉장히 많죠. 135문항인데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특정 기호가 짝지어놓은 거예요. 자, 1은 동그라미, 2는 세모, 3은만 X 이렇게 특정 기호를 짝지어줘서 제시해 둔 보기를 보고 정해진 시간 120초 내에 가능한 정확하고 빠르게 자극 숫자에 해당하는 기호를 찾는 거죠. 1번 아까 동그라미였죠. 이렇게 서로 기호를 맞춰서 찾아내는 것. 이것도 반드시 시간 제한이 있겠죠. 처리 속도를 보는 거니까. 이것도 시각 협업력이라든지 기민성, 정신 운동 속도, 주의 집중, 그다음에 익숙치 않은 과제를 학습하는 능력, 지시 따르는 능력, 정확성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나 강박적인 염려가 있지는 않은지 미세 손기능 또는 불안하거나 계속 불안이 이 처리 속도와 연관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강박적 경향을 보이면은 연습 과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었을 정도만 된다 했는데 이때 강박성이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특별히 한 3줄 넘어가시면 이 검사의 이 소검사의 점수는 뭐가 있는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이게 손상될 수 있다. 아, 기호 쓰기는 우울증이 있으면은 뇌가 지금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못하게 된 우울증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죠. 낮은 경우에는 2줄 넘어가시면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동기 수준, 아까 얘기했던 완벽주의나 강박, 불안 이런 거가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우기, 두문항 보충 검사입니다. 보충 검사는 사실은 앞에 것까지만 충분히 되는데 보충적으로 하는 두문항이죠. 정해진 45체 내에 조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도형들 속에서 표정 도형과 동일한 도형을 찾는 거죠. 아까랑 비슷하죠? 이것과 비슷한 것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중력, 어떤 속도, 실행 기능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충 검사는 말 그대로 보충 검사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각각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 이 검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해석은 전반적 지침. 제가 저번에도 많이 강조했죠? 인지적, 성격적,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개인의 능력 자체기보다는 어떤 학습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지능만, 너무 지능의 능력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검사를 개별적으로 누구랑 비교하면 안 되고 이 사람 고유한 개별적 접근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적 분석, 표준 점수, 그다음에 백분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그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표준 오차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래프로 그리죠. 그러면 여기가 표준 오차가 10인 경우가 있고, 그죠? 10자리가 있죠. 그럼 10 구간마다 이거를, 여기가 중앙점이, 이거 편차 1, 표준 편차 1, 여기가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 3,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1로 가죠. 2, 3이 되겠죠. 근데 이 점수가 표준 편차죠. 여기서 표준 편차가 20이다. 그럼 표준 편차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표준 편차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자리가,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겠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도 있어요. 1인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저 사람이 3점 차이다. 그럼 굉장히 큰 차이죠. 근데 표준 편차가 20이야. 그럼 걔랑 나랑 2점 차이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10이냐, 20이냐, 5냐에 따라 그 사람이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 표준 편차가 5냐, 10이냐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실내 구간 할 때 표준 오차고 제가 말한 표준 편차, 이거를 뭐라 그러나 표준 편차, 편차가 각각 얼마인가 그런 여러분 어떤 지능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표준 편차 이런 얘기 나올 때 그걸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양적 분석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질적 분석. 특별히 상담학에서는 질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질적 분석의 고려점은 쉬운 문항에서는 실패하는데 어려우면 성공해. 이걸 질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드물거나 기괴한 내용, 이렇게 현실 검증력,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되고 너무나 지나치게 구체화된 반응 방식. 무엇을 염두할 수 있겠습니까? 강박증 이런 것을 염려하거나 불안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바꿔쓰기를 자주 건너뛰는 경우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질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경진입병 기억, 주의 집중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언어, 시공간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 검사에서는 무엇을 체크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해가 좀 선행된 다음에 이런 검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쉬운 검사, 성인 애착 검사 또 제가 보내드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를 분석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